오늘 경찰청 현안 보고는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주무상임위원회인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범행 동기, 사전 준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경찰청장으로부터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기 위해서 위원장이 여야 간사에게 요청했고 합의를 통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위협입니다. 국민들은 수사당국의 정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진행에 대해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내부 보고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어 논란이 커지기도 했고 테러범을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있는데 부산경찰청에서는 개인적으로 범행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이 테러범의 당적을 비공개하겠다는 내부 방침 정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와 여야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야당 대표에 대해 음해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가짜뉴스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윤희군 경찰청장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화요일 10시 27분경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가 흉기로 급습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를 즉시 현행범 체포하였고 부산경찰청에 총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총 7회 조사하는 등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 동기, 여죄,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월 4일 목요일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중이고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내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피의자의 동선 분석,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여죄 유무 등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사에 대한 경비 대책입니다. 주요 인사 경비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1단계 시행 중입니다. 1단계인 주요 인사 전담 보호부대는 1월 3일에 지정하였고 특별 교육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사가 현장을 방문할 경우 당측과 협의하여 근접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영하던 경호 목적의 근접 신변 보호팀을 최대한 조기에 배치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인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근접 신변 보호팀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호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렇게 살인 시도가 있었던 정치 테러 사건이 우리한테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제까지. 네네. 거의 뭐 김구 선생님 살인 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단순한 정치 테러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당시 같이 있었던 분들의 목격에 의하면
사건 당일 경찰이 초기 대응에서 제대로 된 현장 통제와 응급 조치가 전혀 협조적이 않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PPT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경찰들이 사건이 발생한 뒤에 경찰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멍하니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친 분들이 다 이제 경찰들이신데 이 상황을 수습하고 뭐 인간띠를 둘러서 현장을 보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경찰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초기 대처를 잘 못해서 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다치신 후에 이재명 대표의 다리가 밟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의 통제 및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피 흘리는 영상이 계속 촬영되는 이제 이제 상황이 반복되었었는데요. 왜 이랬던 건가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상세히 파악하거나 보고를 아니 받지는 본인들이 평가 안 않았지만. 했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네. 경찰 대처가 되게 미흡했고 사실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을 뭐 당직자와 거기 계셨던 뭐 그 비서실장과 몇 명이 우리 관계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는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당시 이제 현장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 40여 명의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당시 배치되어 있는 건 알고 네네. 있고요. 배치가 사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글쎄요. 저는 청장으로서 경찰관들이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는 라는 보고를 저는 지금 못 받으신 건가? 이건 굉장히 그 상황이 다 지금 촬영이 되고 있었던 거고 네. 당직자들의 항의들이 들어갔던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뭐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응급구조 전문가도 없이 경찰차로, 구급차도 아니고 경찰차로 옮기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제 응급 구조는 어찌 보면은 저희보다는 이제 119 구급대라든지 그렇죠. 다시 전문 구급대원들이 기관이 거기서 있죠. 이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경찰차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 조치에 대해서도 제초를 제출도 못 해주고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보호도 못 해주고 이 모든 거를 그 당과 그 관련된 분들이 지금 인간띠를 형성하면서 만들어냈던 현장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까 보여준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시에 이제 경찰이 어쨌든 여기 네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그 피의자를 체포한 건 저희 경찰관들입니다. 저희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아니 그것도 안 했으면 말이 안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 40명이 동원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게 굉장히 긴급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야 됐는데 굉장히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차로 옮기려고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민감한 의료 정보에 관련한 수준 뺏김의 행위만 반복하고 있었다고 지금 당직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의 의료 정보가 여기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 계속 항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정보를 계속 이제 습득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다 부적절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뭐 의료 정보 습득을 위한 행위만 했다 이런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정확하게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니 계속 촬영을 하고 어떤 촬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구급차 내에서 계속 촬영하고 이걸 계속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사진 찍고 이것만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급차 내에는 제가 알기로 저희 경찰관들이 동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요, 거기까지는 구급차 내에서는 여기 탔다라고 얘기가 조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당직자가 저지하는데도, 그러니까 환자 이송 과정에서 정부와 경찰관이 핸드폰을 허락 없이 환자의 사진 및 영상을 계속 촬영했다라고 저희가 그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의원님은 제보를 받으셨나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은 따로 별도 보고를 예, 이거 받지 확인해 않았고요. 보시고요. 이게 그다음에 계속 부적절한 네. 모습, 그다음에 수수방관하는 모습, 그다음에 네.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응급 상황의 응급 조치의 전문가는 사실 저희 경찰이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경찰이 할수 있는 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다리가 밟히는 정도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해방 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유은영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사실 야당 지도자 그리고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무게에 대해서 경찰은 정말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이 점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과연 혼자 저지른 게 맞느냐? 배후가 있느냐? 공범은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예, 안 그래도 수사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네, 것으로 그래서 오늘 네. 여기 현안 보고를 보니까 공범과 관련해서 피의자 진술이나 압수물 분석 등 공범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 그 당일자 언론 보도입니다. 연합뉴스 종합뉴스인데 5시 정도에 기사 작성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전과 공범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경찰에서 들은 얘기를 쿼테이션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당시 부산청에서 본인은 단독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게 공식 저희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3일 날 지금 부산청에서 브리핑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3일 날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근데 이건 이미 그날이에요. 그날. 범행 당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요. 선택적으로 건데, 경찰이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럴 일도 네? 없고요.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걸 뭐 단독 범행이다 청장님. 이런 걸 확정적으로 저희가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나겠습니까? 청장님 보세요. 이 지금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온 이 문자. 네. 이 문자를 보면은 맨 밑에 소방,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이 소방이 일보를 한 것을 받아가지고 네. 그대로 문자를 돌렸어요. 그리고 경찰도 이것을 마치 사실인 양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자, 그 부분 그게 제가 계속 기사화가 됐고 예,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권인숙 의원님께서 현장 대응도 미흡했다 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처음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너무나 잘못 대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여기 오늘 현안 보고에도 보면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까지 피의자를 태워준 차량의 범행 관련성은 지금 확인 중인데 가덕도 모텔로 이동할 때 피의자를 태워준 차량 운전자는 조사를 하고 그리고 범행 관련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저는 어디에도 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물론 이제 그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빠르면 한 이틀 3일 후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드릴 네. 텐데요. 그런 상세한 내용은 이제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안 보고에 포함된 대로 지금 공범,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의 명예가 달려 있고 우리 정치권 전체에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 무게를 생각하셔서 정말 확실하게 수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데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다 공개가 되어 왔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다만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당적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피의자가 남긴 언론에 나오는 그 남기는 글이라고 된 이 두 개 부분은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개를 포함해서 또 본인의 어떤 행적 조사라든지 압수물 분석, 네. 또 5회 7회에 걸친 피의자 조사 전체를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청장님, 해서 제가 시간이 범행 동기를 없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명지공원에서 부산대병원 옥상 헬기 착륙장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에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환자를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이 정말 이래서는 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의원님께서- 그리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최근에는 그 전날 봉안마을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동영상이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이 찍혔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목을 이렇게 긋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목을 숙이면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어요. 이걸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뒷받치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네. 이 정도 명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